아이씨, 보험금 타야 하는데 엄마 어떻게 처리하지? 그냥 사고로 위장해서 한 번에 보내버려야겠어. 화장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에 서진님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37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내 살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키워온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앞두고 어머니의 목숨값인 10억 원을 어떻게 수령할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진님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람이 아닌 돈뭉치로 보았다면 나도 너를 자식이 아닌 범죄자로 대하마. 서진님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며느리 지우님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아직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그 깊은 무덤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이게 될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진 씨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한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넘게 국어 교사로 교단에 서며 수천 명의 아이에게 올바른 문장과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온 그녀에게 흐트러짐 없는 일상은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몸에 배어 있어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거실의 화초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아들 가족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들 경민이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좋아하던 닭고기 조림이었습니다. 우리 경민이는 고기가 너무 푹 퍼지면 싫어했지. 쫄깃하면서도 결대로 찢어지는 그 식감을 참 좋아했어. 서진 씨는 신선한 사태를 정성껏 핏물을 빼고 생강과 통후추를 넣어 잡내를 잡으며 고기를 삶아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에서 서진 씨는 뜨거운 고기를 직접 손으로 결대로 찢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끝이 뜨거워 빨갛게 익어갔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열기는 기분 좋은 자극일 뿐이었습니다. 서진 씨에게 아들 경민은 그녀의 우주였고 살아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교사 월급을 쪼개어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낼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비싼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퇴직금을 미리 당겨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강물처럼 아래로 흐르는 법이라는 그녀의 신념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반찬통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서 아들 집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 서진 씨는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옆자리 노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집 아들이 노모 명의로 몰래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사고사로 위장했다지 뭐야? 세상 천지에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이 어디 있어. 말도 마요. 돈 앞에서는 천륜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니까. 요즘은 자식도 무서운 세상이야.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정에 휘둘리지 말고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해야 본전이라도 찾는 법이지. 서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휴,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런 끔찍한 일이 생길까. 우리 경민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 안부부터 챙기는 착한 효자라 참 다행이야. 그녀는 자신의 아들은 세상 모든 자식과 다를 것이라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라는 그 서늘한 문구는 묘하게 서진 씨의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말입니다. 아들 경민의 집에 들어서자
아들은 현관까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서진 씨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무거운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직접 갈 텐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경미는 서진 씨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정성스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그런 아들의 손길이 그저 따뜻하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 조림도 넉넉히 해왔다. 사업하느라 고생 많을 텐데 단백질 보충 잘 해야지. 경미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서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촉촉한 눈망울 뒤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수억 원의 빚 독촉과 탐욕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 명의로 10억 원이 넘는 고액 사망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였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주방에서 그 광경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진 씨는 며느리의 그늘진 얼굴이 그저 육아와 살림에 지친 탓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걸린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임을 서진 씨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의 진실은 가장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식탁을 차리던 서진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를 보고 나오려던 찰나 안방 쪽 베란다에서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설계사하고는 말 다 끝냈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만 남았지. 그냥 사고로 위장해서 한 번에 보내버려야겠어. 10억이면 사채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죄책감? 아, 늙어서 병들어 고생하는 것보다 일찍 가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야. 서진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조하고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지? 그 짧은 문장이 서진 씨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키워온 것은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값을 계산하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화장실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 씨의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내 살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경민이가 정말 나를 죽이려 한다고. 서진 씨는 몇 번이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노안이 와서 환청을 들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져다준 영양제에서 묘한 약 냄새가 나고 그녀가 잠든 척할 때 서재 금고를 뒤지는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진 씨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그러나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경민아, 내가 나를 부모가 아닌 10억짜리 종이장으로 보았다면 나도 너를 자식이 아닌 흉악한 범죄자로 대하마. 서진 씨가 마지막 남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을 버린 것은 아들이 차려준 저녁상 앞에서였습니다. 경미는 유난히 상냥하게 굴며 서진 씨가 직접 해온 닭고기 조림을 그녀의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요즘 자꾸 기운이 없으시니까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서진 씨는 밥 위에 놓인 닭고기 조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메뉴, 그녀가 정성껏 손으로 찢어 만든 그 음식은 이제 독이 든 미끼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아닌 언제쯤 약기운이 돌까 하는 비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그날 밤 아들의 돌잔치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까지 담긴 낡은 사진첩을 모두 꺼내어 베란다 구석에서 태웠습니다.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아들의 미소를 보며 서진 씨는 마음속으로 선고했습니다. 엄마 김서진은 오늘 여기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너의 죄를 심판할 차가운 법관뿐이다. 서진 씨는 재만 남은 사진첩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서진님은 어둠이 내려앉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려던 며느리 지우님이 서진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우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지우님의 눈가가 퉁퉁 부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님은 말없이 지우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우님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서진님이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붙잡힌 듯한 시퍼런 멍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아이가 한 짓이냐? 지우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님은 지우님을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낮에 들었던 그 지옥 같은 아들의 통화 내용, 자신을 보험금 10억짜리 처리 대상으로 여기던 아들의 실체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님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바들바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경민 씨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는 사업이 조금 힘들다며 어머니 아파트 서류가 어디 있느냐고 매일같이 다그치고 제가 모른다고 하면 저렇게 멍이 들 정도로 저를. 서진님은 지우님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애정이 그 순간 차가운 복수심으로 화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부했던 서진님에게 아들의 폭력과 탐욕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우야, 나를 도와다오. 내가 저 괴물 같은 자식을 내 손으로 심판하려 한다. 너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지우님은 서진님의 결연한 눈빛에서 구원을 보았습니다. 두 여자는 어두운 서재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들을 향한 차갑고도 치밀한 복수의 미략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하고 원한보다 깊은 고부의 동맹이었습니다. 지우님은 서진님의 눈과 귀가 되어 경민님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민님이 잠든 사이 지우님은 지문 인식을 이용해 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진님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경민님은 미영이라는 젊은 내연녀와 이미 3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노인네 죽으면 보험금 10억에 아파트 판돈까지 해서 우리 파리로 가서 살자. 비행기 표는 이미 예매해뒀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님은 지우님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를 산 사람이 아닌 자신의 호화로운 미래를 위한 제물로 바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우님은 경민님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차용증 더미와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으로 탕진한 장부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타내어 모든 죄를 덮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들의 최종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경민 씨가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할 거예요. 그곳 산길에서 브레이크 사고를 위장할 계획인 것 같아요. 지우님의 보고에 서진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놓은 덫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 덫에 아들의 발목이 걸리게 할 차례였습니다. 서진님은 아들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민아, 엄마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구나. 밤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꿈에 보이기도 하고. 내 다음 달이 환갑인데 거창하게 파티라도 한번 열어주면 안 되겠니?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 다 불러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구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르겠어. 경민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극정성인 효자 이미지를 굳혀두어야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나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쉬울 것이라 계산한 것입니다. 그는 흔쾌히 승낙하며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그 사이 지우님은 서진님의 지시에 따라 파티 준비를 도맡으며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상영할 어머니 헌정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님과 지우님은 그 영상 중간에 경민님의 통화 녹취록과 불륜 현장 사진을 정밀하게 삽입해 두었습니다. 또한 서진님은 제자인 의사지원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호흡이 가빠지고 안색이 창백해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약물을 구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진짜 독은 몰래 버리고 자신이 준비한 약물로 아들이 원하는 사고를 직접 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모든 시나리오의 감독은 서진님이었습니다. 드디어 환갑 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수백 명의 하객과 화려한 꽃장식으로 눈부셨습니다. 경민님은 맞춤 정장을 입고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행복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객들은 박 부장 정말 대단한 효자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민님은 서진님에게 다가가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그 와인에는 경민님이 미리 타놓은 치명적인 약물이 들어있어야 했지만 이미 지우님이 다른 와인으로 바꿔치기 한 상태였습니다. 서진님은 아들이 건네는 잔을 받아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서진님은 미리 준비해둔 약물의 효과로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하객들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물론 피는 미리 입안에 머금고 있던 식용 색소였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민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서진님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서진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보았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요.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계획이 성공했다는 쾌감에서 오는 전율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경민님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보험 설계사에게 방금 쓰러지셨습니다. 내일 바로 청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1인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척하는 서진님을 보며
경민님은 병원 로비에서 내연녀 미영과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다 됐어. 의사도 가망이 없대. 장례식만 치르면 10억이야. 그 돈으로 우리 파리로 가서 아주 화끈하게 살자. 병실로 돌아온 경민님은 지우님을 발견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우님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노인네 금고 열쇠 어디 있어? 인감도장이랑 집 문서 어디다 숨겼냐고. 보험금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야. 당장 내놔. 지우님은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저는 정말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 숨기셨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라며 경민님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광기에 휩싸인 경민님은 서진님의 환자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고 심지어 의식이 없는 줄 아는 서진님의 가슴팍을 세게 밀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망구가 마지막까지 사람 귀찮게 하네. 빨리 죽어줘야 내가 살지. 엄마 미안해하지 마. 이게 다 내가 잘 살기 위한 거니까. 그는 서진님의 산소호흡기 조절 장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산소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 자연스러운 질식사를 유도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서진님은 손끝에 닿는 차가운 죽음의 기운을 느끼며 자신의 아들이 인간이 아닌 괴물이 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민아, 그 손 치우지 못하겠니? 싸늘하다 못해 죽음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부릅뜬 서진님의 시선이 아들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곧 죽을 줄 알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민님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눈을? 내가 내 호흡기를 만지는 이 순간까지 저 천장의 화재 감지기 속에 숨겨진 고성능 카메라가 다 녹화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지우를 때리고 내 재산을 뒤지며 뱉은 그 추악한 말들도 전부 이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저장되었지. 서진님은 산소호흡기를 벗어 던지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기계가 잘 작동하나 확인해 보려고. 라며 바닥을 기며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다. 내가 예약한 그 수목장, 내가 너를 위해 비워뒀거든.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차례다. 서진님은 이미 제자인 의사지원님과 협력하여 모든 진료 기록을 조작해 두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굳게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아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한 것입니다. 서진님은 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지은 죄를 경찰에 자수하고 지우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내 자식으로서 마지막 자비는 베풀어 주마. 재산은 다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거라. 그러나 탐욕에 영혼을 잠식당한 경민님은 오히려 서진님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자수. 내가 왜? 엄마가 그 돈만 미리 줬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 영상. 내가 지금 당장 다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그는 서진님의 손에서 태블릿을 뺏으려 맹수처럼 달려들었지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습니다. 경민님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이건 불법이야. 엄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진님은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 지우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그 두 번째 환갑 잔치를 시작하자꾸나. 저 아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시간이다. 두 여자는 경민님이 내연녀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바로 그 날짜, 그 시각에 맞춰 그의 모든 죄상을 폭로할 거대한 심판의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의 최상층 연회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에서는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경민 부장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아니라 곧 손에 쥐게 될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위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사전 투자였습니다. 경민은 연회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슬픈 아들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여러분을 꼭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족한 아들이 준비한 자리니 즐겁게 보내주십시오. 경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떨림이 어머니를 향한 걱정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한 근육의 경련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보험사에서 보낸 심사 서류 보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죽기만 하면 이 모든 빚과 고통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쪽 며느리 지우 씨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상영될 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민의 인생을 단번에 끝내버릴 폭탄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무대 뒤 제어실로 향하며 서진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분장을 한 서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민, 내가 오늘 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서진 씨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경민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어머니 김서진 여사님께 바치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어떤 존재인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불이 꺼지고 연회장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진 씨의 젊은 시절, 경민을 업고 행복하게 웃던 흑백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아이고, 박 부장 정말 대단하네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5분을 넘어가는 순간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기괴한 노이즈와 함께 바뀌었습니다. 평화로운 음악이 멈추고 거칠고 차가운 바람 소리가 스피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어두운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경민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경민의 목소리 그래. 보험 설계사하고는 얘기 다 끝냈어. 수익자를 나로 바꾸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그냥 사고로 위장해서 한 번에 보내버려야겠어. 10억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으니까.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경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당장 꺼. 기술팀 뭐 하는 거야? 경민이 소리를 질렀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병실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서진 씨의 산소호흡기에 손을 가져다 대며 미소를 짓는 경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영상 속 경민의 혼잣말 빨리 죽어줘야 내가 살지. 엄마 미안해하지 마.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니, 나를 위한 거지.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경악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경민은 미친 듯이 무대 뒤 제어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어실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지우 씨가 냉정한 표정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경민이 내연녀 미영과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웃으며 노인네 죽기만 하면 바로 파리로 뜨자고 말하는 녹취록이 장식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경멸 섞인 눈빛으로 경민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서진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민아, 엄마는 죽지 않았단다. 내가 죽인 것은 내 영혼이고 내 인생이지. 서진 씨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서늘하게 퍼졌습니다. 경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흔들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박경민의 세상은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박경민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날카롭게 쏟아졌고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에서는 그가 환갑 잔치에서 뱉었던 추악한 말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니 저 여자들이 저를 망치려고 짠 극본이라고요. 경민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담당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 위에는 경민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이면, 장부와 살인 예비 음모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경민 씨, 함정이라고 하기엔 당신이 직접 쓴 이 메모들이 너무 정교하네요. 사다리 조작, 브레이크 오일 누유 유도, 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 이게 다 소설입니까? 경민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취조실의 철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경민의 내연녀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여기 왜 있어? 내가 경찰에 다 설명해줘.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경민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미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민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보험금 나오면 파리로 가자고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협박했어요. 저 무서워서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경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경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그녀는 가장 먼저 경민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파리에 가기로 했잖아.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돈? 그게 다 아줌마 보험금 노리고 횡령한 돈이라면서요. 더러운 돈 필요 없으니까 제발 저 좀 내보내주세요.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취조실을 울렸습니다. 경민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벌인 천륜의 대가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비참한 배신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취조실박 매직 미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며느리 지우 씨가 서진 씨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서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성으로 끓여냈던 닭고기 조림의 달콤한 향기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추악한 변명과 배신의 비명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경민의 몰락은 경찰서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갑 잔치에서 상영된 영상은 하객들의 휴대폰을 타고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험금 노린 대기업 부장의 살인 미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그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려나갔습니다. 경민이 다니던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지우 씨가 제출한 횡령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민은 구속 수사 중에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커녕 회사가 입은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진 씨는 단순히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금과 은닉한 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미영에게 사준 오피스텔과 외제차 역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경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거나 내 희생으로 일궈낸 것이었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가마. 서진 씨는 아들에게 단 한 푼의 자비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증오라기보다 잘못된 길을 간 자식에게 내리는 가장 엄격한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경민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예비 횡령, 성추행 및 폭행 등 그의 죄목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서진 씨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살던 그 커다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홀로 선 서진 씨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곳은 아들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분주한 발소리로 채워질 행복한 가정이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먼지 섞인 공기와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겼어요. 이제 가실까요? 지우 씨가 문가에서 밝은 미소로 물었습니다. 지우 씨 역시 경민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과거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멍자국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이제 정말 가자. 우리만의 집으로. 서진 씨는 아파트 열쇠를 경비실에 맡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두 여자는 시내 외곽에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진 씨가 평생 꿈꿨던 작은 정원과 지우 씨가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실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범죄 피해 여성 및 노인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정원에 앉아 지우 씨가 내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진 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왔던 어머니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닭고기 조림을 해볼까 한다. 하지만 이번엔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서 말이다.
두 여자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연대로 맺어진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노을빛으로 물든 정원에서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